자, 함수 정의합니다. 펑션 함수의 이름은 프로세스. 자, 함수 이름 프로세스예요.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 보면은 return이라는 예어가 있습니다. return. 자, return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return은 되돌려 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되돌려 줄 거야. 그러면 어디로 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어디로 갈 거냐? 바로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함수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함수가 실행된 그 자리를 뜻해요. 자, 여기는 리턴 하는데 뭘 되돌려 보낸대? 100이라는 값을 지금 되돌려 보내겠다는 얘기지. 그죠? 나는 100을 되돌려 보낼 거야. 아래쪽에 볼까요? document write HE의 프로세스 호출 결과, 그리고 document write 프로세스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여기에 바로 뭐가 일어나? 호출이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실행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함수를 뿅 하고 호출해야 되니까 불러 가. 찾아가서 딱 보니까 100을 되돌려 주래. 그러면 이 100은 어디로 오느냐? 다시 요 자리로 들어와요. 함수가 호출된 요 자리로. 그래서 결과가 뭘로 나와요? 100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됩니다. 자, retur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반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반환값, 말 그대로 되돌려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return이 나오게 되면 그 return의 결과값을 보내줘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주느냐? 위치가 제일 중요해. 보내주는 위치는 호출한 위치가 돼요. 해당 함수가 호출되어진 위치, 요게 바로 return입니다. 자, 이번에 input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기를, 자, 변환할 초를 입력하세요 1 해가지고 지금 뭘 집어넣는 거예요? 사용자 입력값을 인풋에서 저장을 시키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자, 아래쪽에 보면은 function unit. 자, unit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 보면 바 result는 input 곱하기 1000. 자, input 곱하기 1000. 자, input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예를 들어 1이라고 하자고요. 1을 대입이 됐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1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 result에 얼마가 저장돼요? 1000이 저장되겠지, 그지? 그쵸? 저장된 값을 return result. 자, return에 얼마가 저장됐고 1000이 저장이 된 거예요. 이것을 어디로? return 시킨대. 어디에서? u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곳에서. 그럼 아래쪽에 보면은, 자, h 다음에 입력한 input 얼마? 1 초는, 자, unit. 자, 여기에 뭐가 있어? 바로 호출문이 있네. 요 자리에 호출문이 있으니까 이 자리로 어떻게 돼? 이 1000을 싹 보내주는 거예요. 대치시킨다라는 얘기야. 값을 계산을 해서, 자, 1이 올라가서 호출을 하면서 계산이 된 결과값을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당연히 여기는 1000ml초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이 과정을 기억하면서 실제로 실현을 해볼게요. 자, 1입니다. 1.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1초는 1000ml초. 여기가 호출문이었죠? 이 자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만약에 내가 변환할 초를 10초를 했어요. 아니 15초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15가 쏙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15 곱하기 1000을 할 거 아니야. 15000 되겠지. 리절트에 15000이란 값이 들어오고 요 자리로 다시 보내겠죠. 그럼 따라서 15000ml초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을 어디에다 맡기는 거죠? 연산을 함수에다 맡기는 거야. 위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연산은 항상 있어야 되는 연산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단위 변환 같은 거 다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마다 이 공식을 쓸 필요가 없이 한 번만 딱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그 함수를 호출해주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return에 대해서 보았어요. 자, return의 의미 정리하면 뭐라고요? 보낸다야, 보낸다. 되돌려 보낸다. 어디로? 위치, 어디로?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자, 이게 return입니다. 자, 함수정입니다. function subjec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여지껏 우리가 봤던 것들은 그냥 괄호 열고 닫고만 열심히 했었는데, 자, 이제 이 괄호 안에 누가 있느냐? x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x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뭔지는 몰라. 중괄호 안에 보면 document write h3x 콜론 플러스 x. 자, 여기 다시 x가 나오네. 이 자리에. 자, 그럼 EX하고 EX는 같은 X야. 두 개는.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X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호출문을 보자고요. 호출문은 subject. 함수 호출하죠. 자, 괄호 안에 지금 뭔가 들어있지. 괄호 안에 잘 보시면은 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subject를 호출할 거 아니야? 호출을 할 때 얘는 그냥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라는 요 글자를 가지고 호출해요. 다시 말해서 얘를 어디에다가, 여기 x에다가 싹 갖다 줍니다. 그럼 x는 뭐가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돼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볼까? 도큐멘트 라이트 h3회. 자, 뭐라고?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자바스크립트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냥 쓰는 거죠. 얘는 리턴문이 아니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다시 볼까? 그 밑에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서브젝트 호출을 하는데 자, 뭘 호출해요? jQuery를 여기서는 호출하고 있네.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가. 어디로? x로. 그럼 x는 뭐가 돼요? jQuery가 되는 거야. 이번엔. 따라서 결과도 뭐가 나와요? jQuery가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게 뭐냐? 매개 변수란, 우리가 말하는 매개 변수란 매개체가 되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매개체가 된다. 매개체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과 연결해주는 뭔가를 매개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맞죠? 그것이 바로 매개체가 되는데, 이 매개체가 변수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 하면. 자, 영어에서는 언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파라미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인수인자라는 아규먼트라고도 얘기합니다. 보통 줄여가지고 ARGS라고 하는, 자, 아규먼트라고도 얘기해요. 같은 말이야. 근데 매개 변수도 어렵고 파라미터라는 말도 어렵고 아규먼트도 어려워. 그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쉽게 그냥 준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 이게 바로 매개 변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러 가요. 시험을 보러 가면 준비물이 필요하죠. 몸만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뭐 기본적으로 시험 보러 가면 신분증, 그리고 뭐 수험표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매개 변수가 됩니다.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자, 여행 갈 거야. 보통 여행 가려면은 뭘 가져가야 돼요? 캐리어를 가져갈 거 아니야. 이것도 준비물이 되겠죠? 그럼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캐리어 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가 있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개 변수가 됩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몸만 가도 돼요. 이런 경우는 뭐야? 뭐 돈이라는 매개 변수가 필요한 거고, 카드만 가지고 갈 거야. 그러면 카드가 매개 변수가 되겠지. 그래서 매개 변수는 어려운 게 아니라요, 어떤 함수를 실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그냥 하나의 준비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function subject x, 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건 x와 y를 봐야 되고요. 도큐멘트 라이트 h3에 x 콜론 x, 도큐멘트 라이트 h3에 y 콜론 y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줄 출력하는 거죠. 지금 h3 태그 두 개. 호출문 볼게요. 서브젝트. 자, 호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 매개 변수 보자고. 여기 매개 변수 보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 있어? jQuery가 나와 있어요. 콤마로 연결돼 있지. 그죠? 자, 이때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와 jQuery 두 개의 준비물을 가지고 가는 거야. 자, 두 개의 준비물을 가지고 갈 때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받아들이는 것도 몇 개인가? 두 개인가? 확인됐죠? 그러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요. 내가 쓴 순서대로. 즉, 첫 번째 매개 변수 x에는 뭐가 들어가고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매개 변수인 y에는 뭐가 들어간다? jQuery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jQuery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y하고 x를 바꿔, 순서를 y, x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y와 x로 바꿨어. 그러니까 이게 xy가 아니라 y, x로 바꿔요. 그러면 자, y에 해당하는 게 자바스크립트고요, x에 해당하는 게 jQuery가 돼요. 이번엔 xy를 안 바꾸고 요 두 개를 바꿔. jQuery가 먼저 나와요. 그럼 jQuery가 x가 되고 자바스크립트가 y가 들어가요. 무조건 뭐냐면 먼저 쓴 놈이 앞에 들어가고 두 번째 쓴 놈은 두 번째 들어가는 거야. 매개 변수라는 놈은 쓴 순서대로 각각 대입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매개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뭘로 연결하면 돼? 쉼표로 연결해주면 돼요. 쉼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임은 옹길동. 자, 문자열이 지금 변수 안에 들어갔고요. A는 90, B는 80, C는 70. 자, 세 개는 숫자형 자료네요. 펑션 sum 열고 닫고 x, y, z. 자, 매개 변수 세 개를 봤습니다. 바 result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자, 세 개의 매개 변수를 다 뭐예요? 더해줘요. 그 더한 결과를 result에 대입을 한 후에 return result 어떻게 하래? 되돌려주래. 결과값을. 다시 밑에 function avg가 있습니다. 얘는 매개 변수가 없네? 바 레스는 sum a, b, c. 자, 여기에서 바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여기에서 괄호 열고 닫고 있으니까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죠? 나누기 3. 자, 호출된 결과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바로 여기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알 수 있죠. 호출한 곳으로 리턴 값이 들어가잖아. 맞죠? 자, return res less. 이번에 어디? avg를 호출한 곳으로 less 값을 되돌려보냅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document write he 태그의 name의 총점. 자, name은 뭐였어? 홍길동이었죠? 홍길동의 총점. document write sum a, b, c. 자, 여기에서 sum a, b, c 나왔고요.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document write he 태그의 name 플러스의 평균. 자, 평균 구하는 거 있죠? 그럼 여기서 또 나오겠네. 뭔가가. 자, 보자고요. avg 호출을 여기서 합니다. 자,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은 호출문인 sum 호출문이 지금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avg 호출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씩 보자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봤을 때 sum abc라고 하는 거를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요거부터. 자, a는 얼마였죠?
A는 여기 위에 나오잖아. 90, B는 80, C는 70. 각각 자 90과 80과 70을 가져가. 어디로? 호출한 곳이니까 이리 오겠지. 요 자리로 오자. 썸 호출문. 자 그러면 X에 얼마가 대입이 되고, X에 90이 대입되고, Y에 80, Z에 70이 대입이 될 거예요. 순서대로. 얘가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이렇게 3개를 더합니다. 3개를 더하면 리절트의 값이 저장이 되겠죠. 얼마가? 240이 저장이 되고, 자 리턴 리절트 240. 이걸 어디로 보내? 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 보내요. 그러면 요 240은 어디로? 이리로 쓱 내려오겠지. 그래서 총점에 대해서 240이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AVG 호출을 여기서 합니다. 자 이번엔 여기서 호출을 하고 있고요. 호출을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리 가야 되겠죠. 올라가지. 짜라란. 자 올라가서 보니까 바 레스는 sum A, B, C. A 얼마? 90. B 얼마? 80. C 얼마? 70. 다시 여기서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X에 90, 80, 70 또 들어가죠? 한 번 더 실행이 되면서 리절트 240 되겠지? 따라서 여기의 결과는 이번엔 어디로 내려와요? 요 자리로 이렇게 내려와요. 240을 3으로 나누면 80 됐죠? 그 80이 레스 값이지? 얘가 어디로? 다시 요리로. 따라서 평균 에버리지 8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총점을 구하고 평균을 구할 때,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균 구하려면은 각각을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 우리가 위의 방식처럼 쓴다면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뭐 얘네들을 합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걸 먼저 해줘야 돼. 근데 위에서 이미 합계에 관한 함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또 만들지 말고 그냥 호출만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면 왔다 갔다는 많이 할지언정 코드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한 코드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느껴지겠지만 얘가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변형이 되거나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코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매개 변수 ABC는 다시 매개 변수 XYZ로 이름만 바뀐다는 거. 순서는 똑같아요. 항상 순서는 그대로 갑니다. ABC는 여기에 변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에서 90, 80, 70 ABC. 자, 여기에 각각 들어가고 각각 들어간 게 다시 XYZ의 자리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게 되면 펑션 FVP. 자, 이 함수 이름은 VP예요. 매개 변수가 없네. 보면 받아들이는 게 없죠. document.write argument 1, document.write br, document.write argument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출문을 잘 보면 호출문에 VP에 jQuery,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되어 있어. 준비물이 몇 개래? 2개래. 2개인데 받아들이는 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임시로 받아오는 매개 변수를 임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임시로예요. 임시로 바로 argument라고 하는 요놈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형태를 보면 대괄호로 되어 있어. 배열 형태로 되어 있죠. 얘는 그래서 jQuery가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가 두 번째니까 인덱스로 따지면 얘가 0번, 얘가 1번이 되는 거야. 즉 실행이 되면 jQuery는 요 자리, 자바스크립트는 요 자리가 되겠지. 출력문을 확인해 보시면은 먼저 뭐가 나와요? jQuery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나오고 jQuery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실행 결과 자,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나오고 jQuery가 나중에 나오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왜? 얘가 아규먼트 첫 번째, 그 다음 0번째. 인덱스 번호죠. 인덱스 번호 1번과 0번.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하냐, 가변 매개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매개 변수를 내가 임의로 갖다 쓰는 거야. 물론 이러한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 단계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통은 딱 정해진 매개 변수에 정해진 매개 변수를 넘겨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개 변수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어요.